부디 이 말이, 지금 이 클립이 내일 제 분석 영상에 쓰이길 바라면서 내일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은간우가 이긴다고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씨. 그죠? 제가 어제 얘기했던 레슬링 그대로 내가 간다고 했지? 저 돗자리 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코치 인스트럭터 K입니다. 네, 오늘은 UFC 270에서 지구상의 최강자를 가리는 은간우 대 시릴 가네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경기 결과는 어땠죠? 만장일치로 은간우 선수의 판정 승으로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저는 예상했어요. 은간우의 그래플링 실력이 아주 빛을 발하면서 은간우가 시릴 가네를 그라운드에서 압도하고 만장일치로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저는 은간우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만 왜 은간우의 승리를 예상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경기 양상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라운드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레슬링이었습니다. 레슬링이 이 두 선수의 시합에서 왜 중요했냐면, 은간우 선수는 시릴 가네보다 타격적인 테크닉이 많이 딸려요. 하지만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릴 가네 선수는 은간우 선수보다 파워는 덜하지만 은간우 선수를 아주 짜증나게 할 수 있는 타격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요. 네, 물론 거기서 KO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선수의 강점을 무마시키려면은 레슬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은간우의 경우 본인의 강한 빠따를 시릴 가네 선수한테 먹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는 선택이 필요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레슬링 싸움까지 해야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야 됐고요. 시릴 가네의 경우 본인의 타격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은간우의 펀치력을 무마시키기 위한 아주 연거리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한테 레슬링이 정말 중요한 종목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1라운드 한번 보실까요?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시릴 가네 선수가 은간우가 펀치력을 잘 발휘할 수 없는 연거리로 들어가면서 케이지로 몰아가면서 클린치 싸움을 걸어줍니다. 자, 여기서 은간우는 시릴 가네가 레슬링을 준비해 왔구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몸에 각인이 되면서 시릴 가네 선수의 타격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 시릴 가네 선수가 태클을 갈지 타격을 갈지, 아니면 타격 가다가 태클 갈 수도 있고 태클 가다가 타격을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이때 은간우는 주도권을 주지 않으려고 강하게 펀치를 때리거나 또는 선제 태클을 거는 그런 선택지가 필요했는데, 시릴 가네 선수 어땠습니까? 정말 선을 넘지 않는 타격 운영 능력을 보여줬어요. 넘어갈 듯 은간우가 케이지 쪽으로 압박을 하지만 이 선을 넘을 듯 안 넘을 듯 하면서 사이드로 계속 돌아줍니다. 그러면서 로우킥, 오블리크킥, 딥킥, 그 다음 잽, 이런 긴 스트레이트성 공격들로 거리감을 계속 두게 돼요. 은간우는 최소한 잽이라도 맞춰줘야 큰 공격이 터질 수 있는데 이런 공격들 때문에 공격조차 닿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2라운드까지 은간우가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시릴 가네가 선제 태클을 한 것 뿐이지만 레슬링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타격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은간우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이대로만 간다면 은간우가 체력을 계속해서 깎으면서 본인이 자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라운드 때 시릴 가네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죠. 시릴 가네의 킥을 은간우가 잡아서 그대로 테이크다운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뼈 아팠어요. 그리고 은간우는 반드시 필요했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생태클이나 클린치를 아무리 걸어도 시릴 가네가 절대 테이크다운을 당하지도 않고 구겨지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 시릴 가네의 이 단 한 번의 킥 실수를 은간우가 잡아버리면서 그라운드 컨트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버려요. 자, 여기 이 그라운드 컨트롤은 카마루 우스만의 작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스만이 지난 미오치전 때, 그리고 시릴 가네 전 두 캠프 연달아서 은간우를 도와주면서 신중간우에서 레슬간우로
진화를 시켜버렸어요. 네, 아주 디테일적인 면도 아주 훌륭했고요. 물론 시릴 간에도 테이크다운 디펜스나 아니면은 그라운드에서 리커버하는 장면들 이런 게 매우 훌륭했지만 워낙 은간우의 완력과 체중과 이런 게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3라운드 마지막에 어떻게 일어나긴 했지만 한 번 더 뽑아버리면서 은간우가 확실하게 3라운드를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4라운드에는 오히려 시릴 가네가 조금 더 타격적인 운영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정말 2분 때까지는 타격이 정말 흠잡을 곳이 없었는데 은간우가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킥을 하고 나서 그 킥을 잡힌 그 모멘텀 그대로 시릴 가네를 싸잡기 시작해요. 이렇게 싸잡은 상태에서 그냥 똥힘을 써서 뽑아버렸으면 은간우의 체력 상태도 말이 아니었을 텐데, 와, 은간우 중심이동 해주면서 그대로 테이크다운 시켜버립니다. 야, 이 상태에서 또 그라운드 컨트롤 보세요. 시릴 가네가 정말 학을 뗀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5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5라운드에 시릴 가네는 반드시 본인이 선제 태클, 선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면서 은간우의 머릿속을 계속 복잡하게 해서 타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많이 쌓아놨어야 했습니다. 5라운드 초반 싱글렉은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은간우의 리커버 능력이 굉장했습니다. 시릴 가네가 가드 패스를 하려는 그 순간에 바로 수입을 하면서 그 포지션을 계속 5라운드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해버렸어요. 사실 1, 2라운드 때 그렇게 타격으로 밀리면서 정말 타격 싸움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은간우의 체력 레벨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레슬링을 하거나 아니면 그라운드 게임으로 갔을 때 오히려 은간우의 에너지 레벨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 이게 정말 신기했단 말이죠. 얼마나 카마루 우스만이 잘 조련을 했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나. 진짜 은간우한테 정말 굉장한 무기 하나를 장착을 시켜줬습니다. 아, 정말 대단했어요. 이렇게 해서 은간우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시릴 가네로부터 거두게 되면서 헤비급 왕자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간우가 레슬링을 들고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상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경기 예상을 했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게요. 제 승자 예측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살짝은 은간우 쪽에 조금 기울어져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은간우가 미오치치 2차전 때 보여줬던 모습 때문인데요. 미오치치 1차전 때 은간우가 미오치치한테 레슬링으로 아예 싹 발려버렸어요. 그쵸? 인정하시죠? 근데 2차전 때 오히려 미오치치의 레슬링을 버텨내고 역으로 미오치치한테 태클을 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얘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약점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친구구나, 역시 월드 클래스구나, 이런 걸 일단은 첫 번째 이유로 뒀고요. 그리고 미오치치전 때 보여줬던 그 레슬링 싸움을 가네한테 먼저 역으로 선제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게 두 번째예요. 시릴 가네가 이전 경기에서 본인의 레슬링, 선제 레슬링을 거늘어준다거나 적극적인 레슬링을 통해서 본인의 레슬링을 검증이 됐으면 저는 이런 예상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그래서 은간우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시릴 가네한테 오히려 1라운드 때 먼저 보여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저는 살짝 은간우를 손을 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은간우의 레슬링을 시릴 가네가 막는다고 쳐도 어쨌든 그 둘은 붙게 돼 있어요. 클린치가 됐든 레슬링이 됐든 일단 그 둘은 붙게 되어 있는데, 붙었다가 떨어질 때 은간우의 타격 거리에서 은간우의 폭발적인 그런 펀치력을 시릴 가네가 과연 잘 방어를 하면서 단 하나의 실수 없이 모든 공격을 흘려내면서 잘 빠져나올 것이냐 5라운드 내내, 이거를 봤을 때는 사실 힘들다. 그런데 나도 하는 생각인데 시릴 가네 캠프에서 이런 생각을 과연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먼저 시릴 가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시나리오는 1라운드의 선제 레슬링을 통해서 은간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해야 한다. 뭐 싱글렉을 잡든 더블렉을 잡든 아니면 클린치를 걸든 은간우가 폭발적인 그 펀치력을 날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레슬링을 걸어서 그런 식으로 레슬링 싸움을 걸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 경기 양상은 180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시릴 가네가 할 수 있는
경기 운영이 굉장히 많아져요. 은간호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만 할 거고, 레슬링 방어해야 되지, 타격 방어해야 되지, 레슬링 갔다가 타격 온다면 은간호는 많이 맞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의 흐름은 가네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어쨌든 시릴 가네는 은간우한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간우가 조금 더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세부적인 예상들은 빗나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레슬링 주도권을 쥐는 선수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시릴 가네 선수가 1라운드 때 이렇게 선제 레슬링 싸움을 걸어주면서 좀 레슬링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1, 2라운드를 가져갔지만 3라운드부터 은간우가 본인의 레슬링을 아주 10분 발휘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은간우의 레슬간우를 만들어준 카마루 우스만의 조련 능력 정말 다시 봤습니다. 정말 대단했던 경기였어요. 자, 총평입니다. 앞으로 저를 격자라리라고 불러주세요. 은간우 3.0 버전 정말 미쳤다 라고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존 존스가 체중을 다시 빼는 이런 소리가 벌써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은간우 3.0 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고요. 추후 은간우의 행보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번 분석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